별담이에요. 오늘은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던 제외의 팁 두 번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오늘도 좀 편안하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저번에 제외 팁에서 이야기했던 집중했던 부분은 내 삶을 열심히 살아라 이 부분이었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할 부분은 제 생각엔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인데, 첫 번째로 저번 영상에서도 잠깐 이야기했던 스스로의 자존감을 올리셔야 돼요. 이게 자존감이 올라가고 안 올라가고의 차이가 재회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끼쳐요. 물론 재회를 하게 되지 않았을 때에도 여러분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좋은 재료가 되겠죠?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요, 저는 헤어지고 진짜 안 좋은 얘기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뭐 네 남자친구가 어떤 여자랑 뭘 하고 있다, 어떤 여자랑 데이트를 하고 있다, 어떤 여자를 사귀었다더라, 어떤 여자랑 헤어졌다더라, 어떤 여자랑 소개팅을 했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너무너무 많이 들었어요. 제가 아직도 한 맺힌 얘기들이 사실 굉장히 많은데 굳이 이 얘기는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어쨌거나, 그리고 실제로 뭐 이런 사람들도 많았어요. 네 남자친구가 나 좋아하는 것 같아,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되게 아닌 것 같았지만 상처를 많이 받았고 제 멘탈이 굉장히 많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대부분 이런 상황이 오면 내가 많이 부족하고 내가 많이 모자라니까 이런 상황이 나오는구나 라는 생각들을 해요. 그리고 가뜩이나 이미 헤어져서 좋지 않은 마음에 불난집에 불체질하듯이 안 좋은 마음이 더 활활활 불타오르죠. 그리고 나의 자존감이 더욱더 내려가요. 내가 재회를 준비하고 있는 중이라면 더요. 자, 근데 저는 이때 멘탈이 바스락바스락 거릴 때 이 멘탈을 바스락거리게 내버려두는 것보다 제 자존감을 올리는 쪽을 선택했어요. 자존감을 올리는 쪽을 선택한 이유는 사실 별거 없었어요. 이 남자가 다른 여자와 만나더라도 나도 새 출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남자가 다른 여자와 만난다는 이야기를 내가 자존감이 낮은 상태에서 듣는 것보다 자존감이 높은 상태에서 듣는 게 데미지도 훨씬 덜 했었어요. 저는 자존감이 정말 낮아요. 정말 낮은 편이었어요. 과거에 저는 어느 수준이냐면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했고 긍정적이지 못했고, 제가 여태 여러분한테 영상으로 이런 자존감 낮은 여자 만나지 마세요 라고 했던 것들이요, 사실은 다 제가 했던 상황들이었었어요. 저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정말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렇게 헤어지고 차이고 나니까 자존감이 더 떨어지는 거예요. 자존감이 더 떨어지다 보니까 그 사람이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내가 못나서, 내가 부족해서, 그래 나 같은 거니까, 그래 나 같은 거랑 헤어지고 더 좋은 여자 만나겠네, 이런 생각들을 정말 많이 하고 마음이 많이 무너졌었어요. 근데 반대로 나중에 제가 제 스스로 자존감을 올리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마음은 아프지만 과거처럼 멘탈이 부서지진 않더라고요. 제가 자존감을 올리고 나서 들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뭐 그런가 보지. 근데 나도 충분히 더 괜찮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여자라서 걔가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한들 마음은 아프지만 그렇게 엄청난 데미지를 받진 않아. 그리고 분명히 내가 지금 그 사람이 만나는 사람보다 더 괜찮은 여자라고 난 자신할 수 있어. 누군가가 지나가다가 야, 걔 요즘 잘 지내?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걔 진짜 잘 지내, 넌 걔 놓친 거 진짜 후회할 거다 라고 이야기해주면 그건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자신감이 좀 있었어요. 제가 이런 자신감을 올릴 수 있었던 상황들 중에 하나는요, 바로 건강한 몸을 갖는 거였어요. 사실 자존감을 올린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내 스스로 자존감을 올린다? 뭐 책을 보면서, 서적을 보면서 올린다? 누군가가 이렇게 자존감을 올리세요 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그 자존감이 올라간다? 이거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제가 경험해봐서 알아요. 자존감을 올리기 가장 좋은 방법은 성취감을 느끼는 건데, 내 스스로 성취감을 느끼는 것, 이것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저는 뭘 했냐면, 그때 당시에 저는 운동을 엄청 열심히 했어요. 운동을 단순히 비단 예쁜 몸 다이어트를 해서 짜잔하고 이 남자에게 나타날 거야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건강한 몸을 만들어야 건강한 정신이 생기겠다, 이게 첫 번째였어요. 왜 흔히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맞아요. 몸이 건강해지면요 여러분, 정신도 건강해져요. 생각도 건강해져요. 다이어트를 하고 운동을 하고, 그러니까 제가 건강한 몸을 만들면서 그때 뭘 했냐면, 절 위해서 좋은 걸 먹고 절 위해 예쁜 운동복을 사고 절 위해서 계속 꾸며 나갔어요. 그러니까 절 위해서 제가 직접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그리고 결과물이 나왔을 때 성취감을
자존감이 크다 보니까 저는 뭘 해도 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저는 스스로 자존감을 굉장히 많이 올렸고, 후에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과 근접한 지인들이 걔 어떤 여자 만나, 어떤 여자랑 사겨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도 그런가 보지 뭐, 근데 사실 뭐 나도 만나는 사람이 있고 나 좋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라고 생각을 했고, 멘탈이 혹은 바스라지고 너무 짜증이 나고 너무 스트레스가 날 때 운동을 하러 가서 운동으로 막 조져요. 이 스트레스를 운동으로 조지고 오잖아요. 그럼 정말 개운해져요. 잠도 잘 와요. 헤어지고 나면 잠이 잘 안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잠도 잘 와요. 이렇게 스스로 조금씩 건강한 몸을 만들면서 건강한 정신을 같이 만들었어요. 이 건강한 몸과 건강한 정신은요, 여러분이 재회를 하고 나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계속 건강한 몸과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재회를 하고 나서도 재회를 하고 또다시 헤어지지 않고 오랫동안 쭉 좋은 관계를 이어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자존감을 높이는 것, 그리고 그 첫 번째는 건강한 몸과 정신을 만들 것.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는 제가 사실 되게 추천하지 않는 거예요. 헤어지고 나면 여러분들 마음 아프시죠? 속상하죠? 그 남자의 심리 너무 알고 싶죠? 그래서 저희 유튜브도 보셨겠죠? 그런데 저는 너무 많은 재회 유튜버를 찾아보거나 너무 많이 그 남자의 심리를 알려고 든다거나 여초 카페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커뮤니티에 그 남자의 심리, 마음, 이 남자는 왜 그런 걸까요? 연락해볼까요? 이런 글들을 쓰고 그 사람들에게 조언을 얻으려고 하거나 조언을 구하려고 하지 마라 해요. 왜냐면 사실 객관적으로 그 사람들이 이야기는 해줄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은 전문가가 아니에요. 오로지 100% 전문가들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에게 질문을 했을 때 되려 많은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커뮤니티에다가 글을 쓰고 그 남자 쓰레기네요. 쓰레기 같은 그 남자를 만난 님도 뻔하네요. 왜 그 남자를 못 잊어요? 이런 글들이 되돌아온다면 굉장히 많은 상처가 되고 또 좋지 않은 마음이 들고, 또 혹은 코난들이 많아요. 굉장히 추리를 잘해요, 이 사람들은. 환생이 멸이네요. 다른 년이 생긴 게 분명해요. 이런 글들이 올라오면 또 한번 마음이 무너져요. 그래서 저는 커뮤니티 같은 데 글을 써서 제3자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거나 그 남자의 심리를 묻는 것, 이런 건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 남자의 심리를 묻고 싶거나 그 남자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고 싶거나 우리의 이별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우리가 재회를 할 수 있는지 확실하게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정말 재회를 전문적으로 하는 재회 컨설팅 업체를 찾아가세요. 저한테 오셔도 좋고요. 그리고 유튜버,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사실 굉장히 잘못된 재회 정보들이 많아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사실은 꽤나 조심스러워요.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고 제가 재회를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입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근래에 상담을 했었어요. 재회 상담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유튜버 분들도 많이 거쳐서 돌아오시고요. 여러 연애 컨설팅 하시는 분들을 많이 거쳐서 오세요, 사실은. 근데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게 근래에 이거였었어요. 재회 상담을 신청을 했는데 재회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100% 당장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 방법이 뭐냐라고 했더니 바로 질투 작전이라는 거예요. 내가 마치 너의 썸남인 것처럼 네 핸드폰으로 그 남자에게 연락을 취하겠다. 저는 땡땡이 썸남인데 그쪽은 누구세요? 누구신데 땡땡이 핸드폰에 저장돼 있죠? 라고 보내겠다. 그럼 그 남자가 질투에 눈이 멀어서 너에게 연락을 할 것이고, 그때 너는 그 남자에게 나는 너 말고 다른 남자는 없다. 다른 남자를 만나봐도 네가 짱이었다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너의 재회는 성공. 그는 너의 것.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렇게 돈을 들였으니까 했는데 깔끔하게 재회가 망했어요. 깔끔하게. 정말 깔끔하게 DM을 남자가 차단을 했어요. 바로 차단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자분이 멘탈이 털털털 털려서 상담을 받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첫 번째로 이야기했던 게 그거였어요. 여긴 제대로 재회 상담 해주는 거 맞아요? 그게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자, 이렇게 재회라는 재회 상담을 가지고 이상한 솔루션을 주고 되려 그 부분에 대해서 재회가 어려워지거나 더 힘들어지시는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재회 유튜버라고 되게 많은 분들이 있지만 사실은 자기의 재회를 기반으로 삼아서 재회의 방법을 알려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좋은 말로 좋은 조언을 해주시는 분들도 많아요. 물론 나쁘지 않죠. 좋죠. 근데 여러분이 너무 많은 재회 유튜버들을 찾아보면 헷갈리기 시작해요. 어떤 재회를 해야 되는지도 헷갈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헷갈리고, 어떻게 보면 이 사람 말이 맞고 어떻게 보면 또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아. 어떻게 보면 이 사람 말대로 이 남자는 별로인 것 같아. 어떻게 보면 이 사람 말대로 내 재회는 망한 것 같아. 어떻게 보면 이 사람 말대로 이렇게 해야지 성공할 것 같아. 이런 혼란이 오면서 자꾸 지쳐요.
재회를 준비하는 과정이 지쳐요. 그렇게 되면 에라 모르겠다, 내 맘대로 할 거야, 니들 다 모르겠어,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되려 재회를 또 망치는 경우가 종종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많은 재회 유튜버들을 찾아보거나 너무 많이 남자의 심리를 적으면서 이 남자의 심리는 뭘까요? 라고 자꾸 누군가에게 확인을 받으려고 한다거나 커뮤니티에 글을 써서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에게 객관적인 답변을 얻으려고 하거나 이런 거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되려 잘못하면 마음이 더 다치실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재회 유튜버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에 와닿는 분들이 한 번씩은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차라리 한 분 한 분 파고드세요. 너무 여러 사람들을 한 번에 파고들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게 하는 한 사람을 파고드시는 것, 그걸 차라리 저는 더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가끔 이렇게 댓글 같은 거 보면 제가 댓글 관리를 할 때가 있어요. 댓글을 보면 이런 글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남자를 왜 만나요? 쓰레기 같은 새끼를. 그냥 다른 남자 만나세요. 여러분, 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님을 존중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세요. 물론 알죠. 저희도 알아요. 그러니까 헤어진 모든 재회를 원하는 모든 분들은 다 알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회를 하고 싶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타인이 모르는 우리 둘의 좋은 감정과 기억들, 그리고 우리가 사랑했었던 그런 애틋한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사람과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이 사람이 안 좋았던 것도 알고 나를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감안을 하면서까지도 재회를 하고 싶은 게 솔직한 재회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그런 댓글들을 보시면 굉장히 많이 상처를 받고 현타가 오실 거예요. 저는 과거에 그랬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댓글에 상처받지 마세요. 그 분들은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좋은 환경에 좋은 연애를 하시길 바래서 그런 쓴소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반면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쓴소리를 듣고도 재회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가능하면 해보고 직접 후회하고 직접 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의 재회가 성공하는 꿀팁이라고 제가 알려드렸던 방법들은 여러분이 혹시 그 남자와 재회가 성공하지 않더라도 더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는,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기반들을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저는 재회를 준비할 때 이 1탄, 2탄 영상에서 이야기했던 것들을 가장 핵심에 두었고, 그것들을 핵심에 두고 나서 천천히 기반을 만들어 놓고 재회를 하러 갔을 때 상대방에게 너 굉장히 다른 의미로 달라졌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굉장히 긍정적이고 자신감이 넘치고 내가 과거에 알던 너와 달라서 다시 만나봐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피드백을 들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는 굉장히 잘 만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의 재회가 좋은 재회든 좋지 않은 재회든 여러분이 원하시면 꼭 재회를 성공하셨으면 좋겠고요. 재회를 성공하시기 이전에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더 많은 상처를 받지 않는 단단한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고, 영상이 너무 늦어서 죄송해요. 더 많은 재회 팁들이나 재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고 싶으시다면요, 저희 카페에 가입을 하셔서 재회 기술이라는 게시판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더 많은 재회의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제가 오늘은 그냥 정말 요약본만 간단하게 넣어봤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재회 꼭 성공하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안녕.